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결과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인데 누적 수익률이 놀랍네요. 139%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종목별 수익률에서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수익률이 무려 92%까지 올라가는데 목표가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도 30%가 넘는 수익률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이노션도 수익권으로 다시 돌았습니다. 대림산업만이 마이너스 3.84% 수준입니다. 자, 2위 팀은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이청원, 오창록 차장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26%대입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두 종목만 가지고 있고요. 코엘 패션, AJ 렌터카 누적 수익률은 26%대, 그리고 이 두 종목의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대로 보유 전략 가지고 갑니다. 세 종목 빈 것들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3위 팀은 어제 출연했던 분들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3.82%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기가레인 마이너스 2%대,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 텔콘, G3비엔트까지 10%가 넘게 모두 손실이 나고 있긴 하지만 보유 관점 유효하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팀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 5%대입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일신바이오가 지금 마이너스 14%가 나오면서 조금 지금 포트폴리오 깎아먹고 있고요. 하지만 웰크론이 30%의 수익,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 육박하는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팀은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인데요. 누적 수익률이 여전히 마이너스 50%대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두 종목은 플러스, 세 종목은 마이너스입니다. 비즈니스온 5.73, P&E 솔루션은 0.61%의 수익입니다. 하지만 삼성 SDS, 한전기술, LG하우시스는 모두 마이너스, 하지만 보유 관점 유효합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여전히 26% 5위고요. 4위는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3위는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2위는 오늘 함께하는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 플래닛, 1위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92%의 수익입니다. 자, 오늘의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포스코데우, 덴티움, AJ 렌터카, 상신 EDP, 한국금융지주, 아이원스, 모나미, 덕성, 하림, 안트로젠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 장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출발할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룰은 보시는 대로 총 10분이 함께합니다. 하루에 2분씩 한 팀으로 출연을 하게 되고요.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신규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을 또 편입을 할 수 있고요. 수익 실현과 매도는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단 금지하고 있다. 안전상의 이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시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현재 248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0.7%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조금씩 더 올라가는 모습 확인합니다. 자,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중 흐름을 보시면 장 초반에 2470포인트대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서 2480포인트 터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한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생겼나 볼 텐데 여전하네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하고요. 개인이 파는데 개인의 매도 물량이 더 쌓였습니다. 3,906억 원대까지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는 어떨까요? 865포인트 더 올라갔네요. 1%대까지 상승 흐름 키워갑니다. 865.01포인트, 10포인트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급등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866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오후장 들어서 숨고르기 이후에 한 2시 20분경부터 지금 급격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지수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482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긴 하는데 기관 135억 원, 외국인 180억 원 소폭씩 매도합니다. 그리고 매도 물량이 전 시간대보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오히려 삽니다. 지금 금융투자에선 160억 원, 연기금은 43억 원 정도씩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좀 살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전일 그리고 전전일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9만원대 여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정말 시총 1위 종목으로서 상승폭이 지금 3일 동안 굉장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도 좀 우려가 컸었는데 어제 오늘 지금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주가 7만원대 회복 바로 합니다. 72,7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5%대의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HLB만이 지금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 HLB는 1.63% 하락합니다. HLB 보시면 최근에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HLB 9만원대까지 빠졌다가 10만원, 11만원 갔다가 다시 주춤하고 이렇게 변동폭이 큰 종목입니다. 메디톡스 0.52% 올라가고 있고요. CJENM은 1.25%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나노스 지금 15%대까지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지금 오늘 변동폭 굉장히 크고요. 상승 흐름 15%, 7,000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로메드 0.2% 하락하고요. 셀트리온 제약, 스튜디오 드래곤은 급등하는데 펄어비스가 오늘 여러 가지 우려가 얘기가 나오면서 8%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1,068원대입니다. 1,080원에서 지금 쭉 내려오면서 2거래일 만에 1,068원 40전대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2거래일 연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4원 70전 지금 하락하면서 0.44%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슈퍼 듀오 매치 금요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오창록 차장, 이청원 차장 팀이고요. 오늘 보유한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세 종목이 지금 매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DSR제강, 오텍, KT 서브마린은 현재 매도가 돼 있고 두 종목은 가져가는데 왜 매도를 했는지 그리고 보유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AS부터 신규 종목까지 잠시 뒤에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청원 차장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종목들이 대거 또 오늘 변동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 또 공교롭게도 이청원 차장님 종목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가지 종목을 조금 더 가지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는데 네네. 우선은 코엘 패션입니다. 다만 코엘 패션이 속한 시장이 이번 주에 코스닥이 장중 3%를 넘는 하회하는 수준을 보였었습니다. 그때 잠시 눌림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저점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채널에서 전체 매출의 65%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티커머스 채널 확대와 고성장이 여전히 가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세는 여전히 이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의 이 노란 선이 21선입니다. 일반적으로 21선은 우리가 흔히 생명선이라고 불리는데 코엘 패션의 경우 21선을 아직까지 하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아직까지는 더 봐도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5,600원 선을 상회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한 차례 슈팅이 나올 것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코에 패션은 조금 더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J 렌터카입니다.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약간의 충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코에 패션과 마찬가지로 21선을 여전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런 우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수급, 그리고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 움직임, 그 두 가지를 토대로 조금 더 보유하고요. 1차적으로 14,500원 정도 선을 상회한다면 그때부터는 큰 무리 없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종목 다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두 종목 모두 보유 관점에서 가도록 하고요. 오창록 차장님 같은 경우는 세 종목을 다 매도했는데 한 종목 한 종목 AS 가볼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세 종목을 전부 다 매도한 이유는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매수가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이제 매도 처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날,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시장에 하락이 나오면서 10% 이상씩 수익이 났던 세 종목이 모두 다 매수가 아래로 순간적으로라도 내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한 종목씩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DSR 제강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일단 DSR 제강은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중간재적인 성격의 이제 와이어로프와 강선을 제조해서 자동차, 광산, 선박업 등의 이제 수요가 많은 업체입니다. 일단 5월 8일에 이제 제가 위에 선을 그어놓은 7,250원을 한번 터치를 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제 1차 목표가인 7,600원이 가게 되면은 매도를 할 예정이었으나 그 후에 상승폭을 그날 반납하고 바로 다음날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아침 9시 40분까지 이제 거의 패닉셀 정도가 나오면서 매수가를 터치하면서 이제 소폭 하락해서 이제 매도를 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가 아래 그어놓은 이제 6,000원이 이제 단기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6,000원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는 했는데 일단 저희의 매수가가 6,200원대였기 때문에 일단 자동으로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텍입니다. 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방송 전에 이미 이제 15,700원으로 이제 고점을 찍었었는데요. 그 후로 지금 거의 5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오텍 같은 경우도 14,000원을 하회하면은 이제 매도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주식 매매할 때 이제 손절이란 게 이제 잘 안 나가는데 이번에 이제 약간의 이제 이 한 종목이 미스가 나서 약 한 4%에서 5% 정도의 이제 손실을 보고 결국 매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 종목을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한 뒤에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할 때 이제 크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KT 서브마린입니다. 이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이제 KT 계열의 이제 해저 통신망 건설 업체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매수하자마자 일주일이 되지 않아 약 10% 정도의 수익을 줬습니다만 모든 이제 상승을 해도 모든 봉들이 다 음봉이기도 하고 5월 3일 날 이제 급등을 하였을 때도 오히려 그날도 이제 음봉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기에는 약간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 하락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 역시 매수가까지 오면서 자동으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예. 일단은 뭐 매도의 라인들 그리고 지금 수익의 라인들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 종목이 이번 주에 시장이 워낙에 흔들리다 보니까 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종목이 비었기 때문에 신규 종목에서 세 종목을 다시 넣어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이 오늘 들어갈지 신규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0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대우, 덴티움, AJ 렌터카, 상신, EDP, 한국금융지주, 아이원스, 모나미, 덕성, 하림, 안트로젠까지 모두 10종목입니다. 자, 한 종목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님,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종목은 포스코대우입니다. 포스코대우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금속의 도입 및 판매하는 무역 부분과 해외 프로젝트, 그리고 자원개발 부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 상사입니다. 신흥국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발전, 교통, 기타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포스코 대우가 이러한 신사업을 유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반영하듯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무려 6조를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501억을 달성을 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2000년부터 탐사가 들어가서 2013년에 상업적인 생산이 이루어진 미얀마 가스전입니다. 참고로 미얀마 가스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포스코 대우의 4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 중 2,725억이 오로지 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포스코 대우의 주된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환경 규제가 매우 심합니다. LNG에 대한 수요 증가는 결국에는 포스코 대우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점은 약 22,000원, 그리고 고점은 약 24,500원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일 약 7.9% 수준의 상승이 나오면서 한 차례 움직임이 더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매우 기본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4,500원을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돌파가 되면은 전 고점 1월 29일 보여준 25,450원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해당 산업이 속한 시장이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임플란트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기대된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플란트 시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그리고 디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업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또는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이 가격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얼마든지 임플란트에 대한 가격을 높여서 기업의 실적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듯 1분기 매출액은 약 409억 원 수준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105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나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덴티움을 가지고 오면서 차트를 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덴티움 같은 경우 최근 1년간 꾸준한 우상향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일 전부터 5월 9일부터 어제 오늘 강한 슈팅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덴티움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지난 한 달간, 즉 4월 한 달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7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지지해주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매수하는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덴티움이 추후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듯 3거래일 전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향성을 위쪽으로 튼 것으로 보여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매수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겠지만 한 차례 눌림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AJ 렌터카입니다.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차량 등록 대수는 연평균 18%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차량 등록 대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렌터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정부 차원의 관광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수혜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요인입니다. 이번 달 초에 그 링커블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한 번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초 카쉐어링 업체인 링커블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SK의 소카와 롯데의 그린카를 상회하는 약 17,000대 수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 렌터카가 지금부터 그들의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차량을 공급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 중에 우선 가장 눈여겨볼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2차 전지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휴대폰과 노트북 등 IT 산업에 많이 이용이 되고, IT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가가 육성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IT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고성장이 이루어진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상신 EDP의 실적 또한 지금처럼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난해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올해는 약 169억 원이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해당 종목을 더 눈여겨보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120억 규모의 유상증자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날 상신 EDP가 12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보다 이전에 시행이 되는 것이 바로 사내 유보를 이용하는 것, 두 번째가 채권 발행이고 마지막이 유상증자입니다. 다만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에게 많은 반발을 사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신 EDP는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유입되고, 그 다음날 거래일인 5월 2일 이날 시가가 약 9%까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 종가는 오히려 2.5%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이 얼마든지 있었겠지만 하루 만에 이를 모두 다 상쇄하였습니다. 그 말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상신 EDP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회사의 경영과 실적에 대해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으로 저는 보였기 때문에 상신 EDP 지금부터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제가 다른 것보다는 현재 보이는 증권업의 호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보합권에 횡보하는 구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객 예탁금이 현재 27조 원 수준이고, 신용융자 잔고는 11조 원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는 브로커리지, 즉 수수료 증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를 반영하듯 사상 최고, 분기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증권업에 속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누구나 다 전망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금융지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해당 종목은 제가 한 번 더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확하게 어제와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약 5% 수준이고 오늘은 또 3%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정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그 크기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기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현재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저는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또는 기업의 실적이라고 하는 이 모멘텀에 의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될 경우 한국금융지주는 물론이고 증권업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주가의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이 견고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를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5종목을 주셨는데 질문 하나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종목 중에 혹시 오늘 정도에 매집해서 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빠르게 단기적으로 좀 운용을 하기 좋다라는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이 5개의 종목 중에서 저는 뽑자라면 AJ 렌트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유는 AJ 렌트카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렸듯이 22평선을 계속해서 밟고 있습니다. 주가의 눌림은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또 시장이 조금만 회복되면은 AJ 렌트카도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J 렌터카 지금 워낙에 지난주에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매력적인 가격이다 했던 부분보다도 살짝 더 눌려있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에는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엔 오창록 사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의 경우는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종목입니다. 아이원스라는 종목인데요. 아이원스는 이제 반도체 전 공정의 이제 장비 부품과 디스플레이용 제조 장비를 정밀 가공하고 그 제품들을 이제 세척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 개발을 토대로 최근에는 그린 사업인 환경 사업과 LED 사업 그리고 해외 사업의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은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에 쓰이는 소모성 부품 교체 수요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주로 발생하는데 최근 이제 줄을 쳐놓은 걸 보시면은 한 14,400원 정도에서 13,000원대에서 이제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연초에 이제 10,000원 초반대까지 갔다가 현재 이제 13,000원까지 약 2달에 걸쳐 이제 어떻게 보면은 30%가 올랐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이제 소화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박스권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좀 과거로 차트를 돌려보시면은 이제 작년도에 이제 2만원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는 19,5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이 박스권이 이탈하게 되는 12,800원보다 약간 아래 수준인 12,6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는 지금 정도 가격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800원인데 지금 가격 매력적이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예,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이제 모나미란 종목인데요. 모나미 같은 경우는 되게 대중들한테 친숙한 볼펜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967년에 이제 설립을 되었는데요. 문구류 외에도 이제 컴퓨터 소모품 그리고 볼펜, 유성 매직, 그리고 네임펜 등을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현지 법인인 상해 모나미를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도 진출했는데요. 모나미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적을 이제 좀 보시면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407억으로 발표가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전년 1분기에 대비해서 3.4%가 증가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모나미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3,000원대에서 한번 눌림이 있었던 후에 약 20%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3,800원 가량 올라갔다가 지금은 단기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가격대에 이제 매수하는 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제가 추천하는 이유를 조금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작년 한 해 보시면 차트 전체가 지속된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약 작년 9월에 이제 2,780원을 이제 기록하고 나서 이제 현재까지 약 6개월, 7개월에 걸쳐서 슬금슬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 모나미란 이제 회사가 한 번쯤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작년 이제 4월 달의 고점인 일단 4,700원. 만약에 4,700원을 한 번 더 돌파한다면은 작년도 고점인 5,000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3,230원 정도로 약 10% 정도의 이제 손절 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덕성이란 종목입니다. 덕성이란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이 회사 이름을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스포츠 용품, 주로 나이키, 아디다스, 그리고 리복 같은 회사에 이제 가죽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외 이제 다수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합성 피혁과 합성 수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장이 5군데나 있습니다. 수원, 인천, 오산, 평택, 그리고 중국 광주에 이제 5군데 이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시장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용품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리고 리복 같은 곳인데요. 주 발주처가 이제 동남아나 중국 이런 쪽에 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 대한 이제 리스크도 약간은 적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저께 약 6%대의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씩 하다가 이제 어제는 좀 많이 했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고, 오늘도 사실 아침에 약간 빠졌다가 이제 단기 급등을 한 번 더 보여준 상태입니다. 옛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13,000원 가까이 하다가 1년 2개월 만에 거의 주가가 4분의 1까지 내려오는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을 겪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사실 지금도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상승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인 이제 3,500원과 이제 4,500원을 이제 어저께 이제 뚫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셔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덕성 봤고요. 네. 네 번째 회사는 이제 하림입니다. 이제 다른 이제 전문가 분께서도 여기 방송에서 한두 번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1위의 이제 육개 가공 및 사료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하림 회사의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전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세스를 한 회사에 이제 수직적으로 통합했다는 이제 그 메리트가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매출 둔화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작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여름 되면서 이제 삼복 더위, 삼복에 걸쳐서 이제 먹는 삼계탕 매출과 그 외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크지는 않지만 이제 월드컵 관련해서도 약간의 이제 특수는 누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이제 차트가 이제 많이 무너진 형태를 보였는데요. 특히 작년에 9월에 한 번에 이제 하루에 18%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이유는 이제 1,000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급락을 했던 건데요. 그 후에도 이제 더 추가 하락이 있었다가 최근에 약간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적 특수와 이제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이제 염두를 두고 이제 추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현재가 부분에서 하시면은 적어도 매출이 복구되고 매출이 회복되고 이제 계절적 특수까지 누리면은 작년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 1분기에도 이제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1분기 매출 실적이 이제 발표됐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6%가 하락한 이제 1,770억으로 이제 1,770억이고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83억 적자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30억 대비해 갖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이제 예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그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이제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 뒤에 실적이 만약에 혹시라도 더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원치 않는 이제 하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것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난 뒤에 모든 걸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작년 고점인 5,600원 정도고 손절가도 약 10% 정도인 3,3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손실도 많이 보셨고, 아니면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매수를 언제 하실까 지금 많이 보고 계신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제약업종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찾은 종목입니다. 사실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공학을 이용해서 이제 인간 장기 개발하고 생명공학 그리고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안트로젠은 사실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올해 2월만 해도 지금 5만 원대였던 게 올해 4월에 23만 원이라는 거의 약 4배 가량의 주가 상승을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회사가 이제 FDA,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이제 루머가 돌면서 기존의 제약 바이오의 매수세와 겹쳐 약 4배 가량의 주가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4월 18일 날 하루에 이제 20%가 넘게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4월 18일 날은 이제 안트로젠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직접 회사의 대표가 나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자 설명회 같은 거를 이제 개최했던 날입니다. 근데 그날 이제 말을 했던 게 이제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FDA 승인은 루머다. 그리고 워낙 이제 미국에서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임상 2상과 3상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후로 이제 거의 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61%나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버블이 거의 다 빠졌다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회사의 대표가 이제 나와서 이제 말한 것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좀 신뢰성 있는 발언이다. 아니면은 반대로는 회사 대표가 주가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뭐 그 부분은 이제 각자 개인들이 이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약간의 신뢰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됐고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급등했던 이슈들이 현재 다 빠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일본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한 것에 대한 이슈가 실제로 이제 등록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이 다시 이제 진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기존 고점인 24만 원 근처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는 24만 원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로는 조금 낮게 잡아서 85,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고요. 안트로젠은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아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종목이나 신규 편입을 이번에 사실 뭐 첫날이랑 거의 똑같네요. 예,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다 바꾸시는 건데 네. 어떤 종목 넣으시겠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모나미 종목과 두 번째로는 이제 하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트로젠 종목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원스란 종목의 경우는 지금 이제 박스권 형태를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소요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박스권 하단에 가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추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덕성 종목의 경우는 최근에 약간은 좀 급등이 좀 일어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3종목을 이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5종목 다 좋은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올라갈 여지가 단기간에 빠른 종목 3종목으로 잡아주셨고요. 3종목 모두 그렇다면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잡으시겠습니까? 예, 오늘 종가. 예,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이제 변동이 생겼는데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종목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포트폴리오 5종목이고요. 코엘 패션, AJ 렌터카, 모나미 하림, 안트로젠까지 꽉꽉 채워졌습니다. 놀라운 수익률 이번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 가보도록 하죠. 0628번님께서 에코프로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4만원 지금 매수가고요. 30%의 비중인데 매도 시기나 목표가가 좀 궁금하다라고 여쭤보셨어요. 이정원 사장님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소재나 설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현재 단기 박스권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점은 약 34,000원 선이고 최고점을 잡는다면 약 44,000원대인데 주가가 단기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또는 하회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 시점이 약간은 박스권 하단으로 보여지는데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요. 여기에서 돌림이 천천히 나와서 주가가 4만원대까지 진입을 한다면, 즉 평단가 수준까지 진입을 한다면 그때는 우선은 비중을 10% 정도 줄여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여전히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은 커져 나가기 때문에 실적 또한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20%는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면서 우선은 전 고점 수준인 44,600원 선까지는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여쭤보셨네요. 6960번님께서 삼성전자 53,200원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80%를 잡아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액면 분할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액면 분할한 이후에 고점 부근이거든요. 53,000원대면 이거 어떻게 보유 더 할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월등히 높은 약 20%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좋다고 이제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약간 비중이 80%라는 점이 걸리긴 하지만 장기 투자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따지기 전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을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해는 끝날 거다라는 이제 올해는 하락할 거다라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이제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러지가 못했는데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업체인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력에서 따져보면은 1등, 2등을 이제 제가 이제 1등, 2등의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올해 이제 1분기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는 그 타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72층, 그러니까 72겹의 이제 반도체를 생산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수율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기존에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덜 줄어들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이 지금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된다면은 이제 남들과, 그러니까 대만의 TSMC나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과 이제 경쟁할 수 없는 위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볼 때 뭐 역시나 좋은 종목인데 비중 자체가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새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8434번님께서 한국전력 35,800원에 비중이 15% 매매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평단가 수준에 있는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권에 있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저점이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말인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그게 두 번 증가하면서 주가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동안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약 4만원대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딱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개파락이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즉 실적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 시점에서 개파락이 나왔고 이게 주가의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가 그 일반 가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전기 가격을 오히려 인하를 했죠. 한국전력에 있어서는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을 지금 시점에서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가급적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손해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6673번님께서 카카오 종목 매수가 13만원, 비중 15%입니다. 단기, 중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이 오랜만에 나왔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제 비중이 15%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약 16만 원을 갔다가 11만 원까지 최근에 하락을 겪었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증권사들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이제 낮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이제 이런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이제 진짜 이유는 이제 회사의 이제 비용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실제로 수익에 이제 기여를 그만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16만 원에서 이제 박스권 형태를 보이다가 최근에 11만 원까지 이제 내려오고 어제 이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 종목을 어느 정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매수를 하신 부분이니까 추가 매수를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은 11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고 단기, 중기 목표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제의 상승이 이제 단기 하락, 그러니까 장기 하락에 따른 이제 단기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제 앞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건지는 약간은 좀 봐야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는 약 한 달 내에 이제 12만 5천 원 정도를 잡아드리겠고 좀 길게 보면은 이제 매수가 부분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들 많이 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여쭤보셨는데 셀트리온은 뭐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워낙에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청호 차장님, 셀트리온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매수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현재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는 물론이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비록 반등이 조금 나오지만 안심할 단계는 결코 아닙니다. 셀트리온 또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24만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셀트리온을 매수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나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26만원대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매수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장이 천천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제약 바이오주가 아니더라도 좋은 종목들은 너무나 많고 좋은 산업은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셀트리온은 현 시점에서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마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476포인트대입니다. 248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0.5% 상승 마감 현재 예상이 되는데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듯 하다가 장 후반에 살짝 지금 상승폭 내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80포인트 위까지 움직이던 지수가 지금 장 후반에 3시 넘어서부터 지금 한 6포인트 정도 고점 대비해서 내주는 상황입니다. 한 12포인트 상승 마감 예상이 되고요. 일중으로는 보셨고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오늘 쌍끌이 매수 여전합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하고요. 외국인은 1774억 원, 기관은 1949억 원 순매수합니다. 개인은 4034억 원 순 매도하면서 오늘 상승장에서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결국에 또 하락 전환을 했네요. 51,200원대까지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현대차도 1,000원 정도 상승 마감되고요. 셀트리온이 1,000원 상승 마감 0.39%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약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종목 삼성물산, LG화학, KB금융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결국엔 상승폭을 더 키웁니다. 865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860선 완벽하게 안착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 살펴보면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866포인트대까지 쭉 올라가다가 한 정오경에 빠져 내려오면서 지금 860포인트 아래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좀 널뛰기 장세 오늘도 역시나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 후반에 힘내면서 865포인트대까지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68억 원 기관 매수, 개인 244억 원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104억 원 순매도 포지션 지금 잡힙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세 전환이 됐고요. 신라제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5%의 상승 흐름입니다. HLB는 지금 3% 후반대 하락을 하면서 10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입니다. 메디톡스, CJM 각각 1% 중반대의 상승 흐름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나노스 종목이 결국에 7,000원을 넘어섭니다. 16%대의 급등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대로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0.1%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1% 정도의 강세 예상이 됩니다. 펄어비스가 여전히 8%대의 약세로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놀라운 상승이네요. 9.75%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단숨에 7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지금 3거래일 만에 올라오는 상황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장 오늘 마감지수 나오기 전에 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청원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에서 사실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요인은 저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다면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 선물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살펴봤는데 외국인이 6월 선물 옵션 그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최소한 선물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일정 부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코스피가 오늘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뭐 가시적인 것은 아니나 지금부터 천천히 2,5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여전히 주가 자체는 지수 자체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포지션을 약간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식을 이제 조금씩 사모아도 될 시점이 된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오창록 차장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이제 큰 하락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약간은 반등했다는 이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지금 어제보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0% 이상의 거래 대금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평소에 금요일장 치고는 거래가 매우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대북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일단 6월 12일 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 특히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갑자기 한 종목이 이제 북한 관련주로 엮이면서 막 20% 이상의 이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투자를 하실 때 얘가 갑자기 20% 이상 올랐다고 그때 매수하시는 거는 약간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데요. 20%나 이미 오른 종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의사항들까지 상세히 또 짚어주셨습니다. 금요일을 함께 하신 두 분이었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55% 상승 마감입니다. 2,47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상승폭 더 키웠네요. 1.29% 상승한 865.9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3원 80전 내려가면서 1,069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도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 예상보다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좀 시기적시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어저께 저녁이죠. 자, 미국발 좋은 훈풍이 불었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6월 초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난다는데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그 기본적으로 두 정상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체제를 내가 유지시켜 주겠다. 그리고 북한 측에서는 앞으로 핵 관련돼서 나는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지금 월가 페이퍼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과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과연 보험처럼 들고 있어야 될 것을 폐기할 수 있을까? 그런 퀘션 마크가 있는데 과연 6월 초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떤 팩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좀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련돼서 이슈를 좀 잠깐 좀 점검해 드리겠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대 롯데에 올랐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상당히 뭐 지하철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가 있었죠. 또한 게임 관련주 실적이 올라왔고요. 또한 진에어 그리고 미래세테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삼성물산 즉 엘리엇의 유탄을 좀 막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 롯데부터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현대로템의 주가 오늘 2%대 상승했습니다. 뭐 고가는 34,000원대까지 갔고요. 장 마감하고 보니 오늘의 고가가 오늘의 종가인 것처럼 현대로템의 오늘 에너지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슈는 이것입니다. 자, 북한과 뭐 미국이 잘 되고 북한과 남한이 잘 된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이제는 러시아까지 기차 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정확하게 손에 잡히는 건 없겠지만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벌써 한국에 있는 기차가 러시아를 갈 정도로 시장은 좀 뜨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대로템의 주가는 상승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초에 5월 초죠. 어떻게 보면 외국계 소위 프라이빗 에코티 즉 PE가 현대로템의 주가를 팔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 올라갔으면 나는 팔겠다 이런 판단을 보실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고가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즉 내일부터 주말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몰라도 현대로템의 주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업종입니다. 어제부터 게임 업종들의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돼서는 썬데이토즈가 실적 예상보다 부진 속에서 오늘 42,950원 그러니까 2.3%의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종목 관련돼서 게임빌 이 종목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 따라 게임빌의 주가가 6만원대 넘어서 즉 65,000원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저께부터 게임 업종들의 실적들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 종목 관련돼서 펄어비스 또한 WK임즈 마지막으로 NH 어떻게 보면 NH엔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도 좋았는데 게임 업종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예상보다 정직한 업종이 게임 업종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두 종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진에어입니다. 자, 진에어 32,950원이고요. 7%대 급등을 좀 보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진에어는 아무래도 좀 차트 모습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에어가 예상보다 지난주와 이번 주 충격 속에서 흔들흔들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4월 12일 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어떻게 보면 그 대한항공 어떻게 보면 그 대한항공 이제 전 전무가 됐죠. 조현민 전 전무가 어떻게 보면 물을 던졌다. 그 이후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4월 12일 이전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4월 12일을 보셔야 할 것 같죠. 4월 12일 날 주가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가 급등했고요. 지난 며칠간의 주가가 왜 급락 보였죠? 진에어 관련돼서 이제는 라이선스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주가가 실적 호조 속에 급등했는데요. 자, 뭐 증권사의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KF투자증권에서는 오히려 진에어의 주가를 올렸습니다. 얼마나 올렸냐면요. 목표가 43,000원에서 목표가를 45,000원대가 올렸습니다. 즉 그만큼 오너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가 진에어의 목표가를 하향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증권사에서는 진에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견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일 관련돼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또다시 마스크 쓰고 이번에는 서울역에서 집회를 좀 보일 예정인데 과연 그때 주가가 진에어 그리고 대한항공, 한진 이런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흐름으로 보면 지난 4월 초의 리스크가 이미 끝난 것은 아닌가 이제 둔감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이슈를 좀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미래세 대우 종목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실적이 잘 났습니다. 실적도요 어마무시하게 잘 났습니다. 얼마나 잘 나온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10,500원 즉 5%의 급등을 보이고 있었고요. 증권사 페이퍼는 1분기 넘어서 2분기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돼서 좀 다른 입장에 있어서 차트로서 그리고 페이퍼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페이퍼가 뭐 증권사가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나왔던 페이퍼인데요. 자, 눈에 띈 것도 다른 건 안 보겠습니다. 2018년도 이번 1분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2017년도 1분기 그리고 2018년도 FY 1분기 판단인데요. 중요한 건 제가 보는 것은 이 순이익 수수료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일단 뭐 1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2017년도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브로커리지 소위 그 매매피죠. 매매피 수수료가 79고요. 이번에 1분기 피가 168입니다. 즉 2017년도 1분기보다 이번 1분기가 소위 커미션 피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변동성이 커있다는 것이고 그 외 뭐 자산관리 수수료 그리고 M&A 수수료 기타 주선수수 이런 부분 보면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최근 증권사의 패턴들이 이제는 JP모건처럼 외국계 증권사처럼 IB나 이렇게 글로벌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작년 1월달 그리고 이번 1월달 비교해보면 예상보다 소위 매매 수수료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증권사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2분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2분기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는 역시 부정적이다. 그런 관점으로 미래세 대우를 비롯해서 증권사들 결국 이 커미션비 과거에는 우리가 약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약정피 가지고 먹고 사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앞으로 더 좋아지기에는 상당히 요원하다. 그런 부분들을 2018년도 1분기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오늘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1분기 좋아졌지만 과연 2분기 좋아질까? 그런 부분들은 퀘션 마크를 좀 던져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예상보다 유탄을 맞았습니다. 뭐 현대차가 오늘 15만 3천원 즉 0.6%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오늘 예상보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23만원대 그러니까 2%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이 상승할까요? 아무래도 엘리엇이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엘리엇이 지난 시기에 삼성물산 관련된 이슈를 좀 보이고 있었는데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이번에 정부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자, 금액은 원화 베이스로 보면 7,180억인데요. 엘리엇이 이번에 이렇게 소송을 건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기에 삼성물산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운용사를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입김을 통해서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필두로 한 정부가 7,100억 정도 물어달라 그런 어떤 엘리엇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상승을 보면 어쩌면 엘리엇이 앞으로 내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관련돼서 이런저런 소송할 거니까 정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그런 어떤 시그널을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엘리엇이 지금보다 이제 더 강한 단계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계속 강하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학습 효과가 오늘 두 종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기본 이슈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는 뭐 소위 차량 관련돼서 예상보다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경의선이 이제는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가는 어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손에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경협 관련주 여전히 좀 지켜보셔라 이런 어떤 당부의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게임업종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랐다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게임업종 실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런 관점을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로 이번 주 시장 상당히 혼조스러운데요. 이번 주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오늘 흐름을 보면 예상보다 잘 끝났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봉추성생 이강민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흐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흐름은 역시 미국 시장 상승 영향으로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네. 미국 시장은 물가지표를 두고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 완화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단기 반등 구간이 이어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흐름은 결국 추세를 봐야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상승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상승세 역시 미국 시장을 기댄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의 중기 흐름이 불안한 면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한국 시장의 흐름은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조금 수급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고른 상승세가 어우러진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대형주 주도의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고루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기댄 그런 상승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주들이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은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흐름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이 다분히 호재성 뉴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의 고유한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수급적인 개선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수의 상승은 단기 반등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추세적인 불안감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북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막판 흐름이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한 흐름이었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모습은 역시 장기 상승폭이 컸고요. 그리고 호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조정이 없는 상승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의 경우에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고요. 무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 상승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큰 변화를 감지할 만한 상승세는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추세를 깨는 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리한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은 이번 주 흐름을 이어서 조금 더 반등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결과가 좋을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수의 상승세는 제한적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수가 적당히 버티는 수준만 된다고 하면 적당한 종목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중만 적당히 지키면서 단기 종목 매매는 충분히 지속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움직임이 좋은 종목을 고르시거나 충분히 조정을 받은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주식 비중은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2,500선 미만이라면 30%, 2,500선 이상에서는 50%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0% 이상 비중은 현재 시장의 추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초가 공략해 볼 만한 혹은 다음 주 초에 공략해 볼 만한 업종 종목들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바이오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제약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별히 여기서 지수가 급락하거나 대표 종목들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급락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충분히 단기 대응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나 이 두 종목의 흐름을 참고하면서 대응하면 충분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바이오는 단기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고요.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기 대응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초가 공략은 역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상황을 더 관찰하고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공략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의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행복한 주말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